저는 꼭 막 예민해서라기보다 그 관계가 소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안녕하세요. 그로우 모먼트랩 설지원입니다. 혹시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이러면서 이런 적 없으셨어요? 뭔가 회의를 하신 거예요. 상황을 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회의를 했는데 뭔가 딱 회의가 끝나고 집에 퇴근하고 오셨는데도 온통 회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말 너무 많이 했나? 그 사람 뭔가 표정이 이상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점점 어떤가요? 뭔가 에너지가 퇴근은 분명 몸은 했지만 뇌와 마음은 아직도 그 회의장과 그쵸, 네. 사무실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직장에 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분명 퇴근을 했는데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아직도 또 그 시간에 머물러서 분명 오후 2시에 한 회의인데 나는 지금 밤 9시가 됐는데도 10시가 됐는데도 그 회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기 검열이 좀 높으신 분들, 자기 검열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자기 검열은 좀 높은 편이라 계속 이렇게 뭔가 생각을 또 되새기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생각을 다시 되새기는 거, 그 사람 왜 뭔가 이상했지? 내가 말 괜히 했나? 이런 것들 반추라고도 하죠. 그런데 반추에서 딱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보면 우리가 왜 누군가는 이렇게 되새기면서도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뭔가 깊은 걱정과 불안으로 마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면이 꼭 바뀌는 것처럼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날까, 결과가. 우리도 사실은 좀 더 성찰의 지점으로 가시면 좋잖아요. 반추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되새기고 생각을 하실 때도 좀 더 성장의 포인트를 찾아서 그럼 뭐 다음 회의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좀 간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좀 에너지를 관계에 쏟으신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꼭 막 예민해서라기보다 그 관계가 소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 내 관계이더라도 이 관계가 얼마나 또 소중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좀 소중해서 더 곱씹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막 좀 집에 와서도 생각나고 하실 수 있죠.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셨던 이 아론 백이라는 분이 인지행동치료를 창시하기도 했고 실제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좀 계속 마주하시면서 인지 왜곡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쪽으로 인지가 흘러가서 잘못된 면들이 있구나. 그래서 더 깊은 우울로 빠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지 왜곡 가운데 독심술, 마인드 리딩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독심술, 그러니까 그거예요. 한마디로 표정이 안 좋은데 회의 시간에 그런 분을 발견했을 때 그냥 뭐 표정이 안 좋구나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독심술이 일어나는 거죠. 표정이 안 좋네? 저 사람 나 싫어하네. 예를 들면 내 의견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분명히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또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표정이 왜 그랬냐, 뭐 표정이 왜 그랬냐,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좀 하자 뭐 이건 아니지만 여튼 우리 표정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지의 왜곡들이 계속 일어나고 독심술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독심술이 가는 방향과 생각이 되는 방향이 걱정과 불안 쪽으로 계속 머릿속으로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걱정, 결국은 불안. 사실은 이렇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대화를 꺼내시기도 전에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도 전에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이 무언가 좀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불현듯 듭니다. 참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지만 혹시 회의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좀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고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회의장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내가 괜히 말했나? 좀 내가 얘기 안 할 걸 그랬나? 가만히 보시면 회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 내가 막 이렇게 말할 걸. 그 사람 막 표정. 그러니까 말 실수가 뭐 없었나? 이런 것들에 더 집중돼서 아마 복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딱 하나의 전제 조건. 내가 전하고자 했던 말은 일단 전했는가? 내 의도는 저는 누군가를 뭐 비하할 의도도 없었고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의도는 건강했는가? 내 의도는 잘 이 회의에 맞아떨어졌는가?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해야 했던 그런 몫은 다 전달했는가?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만 잘 전달하시더라도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도하게 누군가를 더 막 신경 쓰고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의도와 내 태도를 믿으시면서 생각을 조금 접으시는 거죠. 그렇게 나를 좀 믿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쉽지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빌어서 드리는 말씀은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잘하는 편이고 자기 검열도 높고 막 반추도 하고 막 독심술 엄청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를 위해서는 꼭 해볼 수 있을 법 하지 않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를 덜 하면서 좋은 관계들을, 대화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내가 알고 실천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생각을 좀 끊어내시고 내가 충분히 전하고자 했던 말들을 그냥 전했는가? 그죠? 그리고 내 의도는 건강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한 주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